예, 안녕하세요. IT 스템입니다. 이번 시간은 메인보드 파손 부분 수리를 한번 해볼 텐데요. 이게 보면 아시겠지만 이 PCI 슬롯이 완파가 됐어요. 16배속 메인 슬롯이 이제 완전 파손됐고요. 그다음 밑에 1배속짜리 슬롯도 파손이 됐어요. 그리고 접수는 이렇게 됐거든요. 미국에서 이제 컴퓨터를 구매했고요. 국내로 배송 과정에 아마 이 그래픽 카드가 조금 크기가 있는 이제 그런 좀 무게가 나가는 그런 그래픽 카드였던 것 같아요. 네, 그거를 이제 분해를 해서 이렇게 포장을 안 하시고 그냥 장착한 상태로 그냥 배송을 한 것 같거든요. 이건 아마 해외 배송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많았겠죠. 그래서 이게 그래픽 카드가 지지대가 완전히 이렇게 밑으로 밀리면서 무게 때문에 이 슬롯이 못 이기고 완전 완파가 돼 버렸어요. 이게 메인보드가 MSI 건데 MPG Z390 게이밍 프로 카본 AC라는 모델이거든요. 우선은 슬롯을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 상태예요. 보이시죠? 이게 이제 메인 PCI 익스프레스 16배속이거든요. 16배속 슬롯은 이게 핀이 끝까지 다 있어요. 끝까지 다 있죠. 이렇게. 근데 사실 뭐 얘만 제거하고 밑에 8배속짜리를 사용하셔도 돼요. 사용하셔도 되는데 이분은 뭐 저하고 상담을 좀 했는데 고민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사실 그 PCI 익스프레스 슬롯 교체나 메모리 슬롯 교체는 비용이 좀 나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 저렴한 보드 뭐 5만원, 한 7만원대 또는 10만원 밑으로 보드는 해당 사항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또는 이제 그 메인보드가 특수 산업 목적으로 해서 뭐 프로그램 라이선스 인증이 되어 있거나 이러면은 수리를 하는 게 맞겠죠. 이렇게 쓰려면. 근데 거의 제가 설명드리지만 슬롯 교체는 일반 개인용 메인보드에는 거의 안 해드린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작업량이 많아요. 작업량이 많은데 뭐 사실 이제 디핑기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전체 슬롯을 납주에 담가서 빼내고 이제 이식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슬롯 교체는 대부분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추출용으로만 이제 디핑기를 활용하고요. 이렇게 파손된 거는 일일이 이걸 다 핀을 드러내고요. 분해서 드러내고 이제 핀을 다 이렇게 제거를 합니다. 제거를 하고 새 소켓을 실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소켓은 새 소켓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제가 정상 이제 패보드에서 정상 슬롯을 추출해서 이렇게 교체를 많이 해요. 근데 일이 많습니다. 물론 납주에 전체 담가서 하면 되는데 요즘 보드 같은 경우에는 뭐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자들도 굉장히 딱딱딱 조밀하게 붙어 있고 열 데미지를 많이 주게 되면 보드 기판이 약간 뒤틀어지고 막 이렇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번 이제 해본 결과 옛날에 이제 PCI 슬롯 같은 경우에는 이사 슬롯이나 이런 거는 납주에 잠깐 담갔다 빼면 금방 교체가 돼요. 근데 조금 이제 고급스러운 보드들은 그렇게는 작업하지 않아요. 그냥 이제 다 이렇게 일일이 하나씩 핀을 제거하고 작업하는 거라서 일이 많습니다. 일이 많아서 비용이 조금 나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시세가 얼마 되지 않는 보드 개인용 보드에는 해당 사항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자꾸 그런 걸 물어보셔서 핀이 하나가 이제 뭐 부러졌는데 그 핀만 교체하면 안 되냐, 해주면 안 되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PCI 슬롯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슬롯도 마찬가지예요. CPU 핀처럼 한 핀만 교체가 안 됩니다. 한 핀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이 소켓 전체를 드러내야 돼요. 이 소켓 전체를 드러내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IMD 방식이라서 기판을 관통해서 이렇게 핀이 실장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위로 뽑힐 수 있는 환경이 안 됩니다. 환경이 안 되고요. 어, 소켓 아래에서 이렇게 핀이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건 제가 좀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 거고 오늘은 이제 이게 일이 뭐 물론 리페어 전문 업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 메모리 슬롯만 딱 이렇게 교체할 수 있는 디핑기를 보유하고 있을 거예요. 뭐 저도 있긴 한데 좀 커요. 좀 큰 디핑기가 있어서 납주에 전체 이렇게 얘를 거의 다 데미지를 줘야 되기 때문에 좀 그렇게는 안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오늘은 이제 요거 1배속짜리 지금 파손됐죠? 이렇게 덜렁덜렁거리죠? 그리고 16배속짜리 제거도 물론 오늘 영상에는 제가 이걸 하나씩 다 이렇게 분해서 제거하는 거를 보여드릴 거예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작업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CPU 소켓 캡을 안 덮어 놓으셨네요. 이건 덮어야 되고 제가 작업할 때 손을 건드리면 또 CPU 소켓까지 수리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건 좀 덮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를 좀 제거하고 그렇게 해서 작업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소켓을 보면
우리가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 핀이 다 있죠. 이게 16배속이거든요. 근데 밑에 길이가 똑같은 이제 슬롯이 있잖아요. 여기는 핀이 절반밖에 없어요. 여기까지밖에 없죠. 그럼 요거는 8배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건 1배속이고 1배속. 그 다음에 이제 여기보다 조금 더 작은 게 4배속이라는 게 있는데, 4배속은 보통 이제 서버급 보드에 이렇게 다 분리가 다 되어 있고요. 일반 보드는 그냥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얘는 16배속 하나에 8배속 2개, 그 다음에 1배속 3개를 지원합니다. 레인. 뭐, 물론 이제 뭐, M.2도 있겠죠. 이렇게 있는데, 뭐,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요 소켓으로 제가 교체를 할 겁니다. 교체를 할 거고, 뭐, 차이는 없습니다. 좀 뽀대가 나죠. 뽀대가 나고, 조금 더 강하게 지지해 주는데, 물론 조립해서, 뭐, 그래픽이 무거우면 지지대를 조금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소켓은 이걸로 사용합니다. 이걸로, 오늘 교체할 소켓은 이거거든요. 이제, 동일하게 생겼죠. 얘랑. 얘는 이제 16배속이고요. 밑에 있는 애는. 위에 있는 애는 이제 8배속이에요. 그 뒤쪽으로 돌려보면, 자, 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핀이 없죠? 절반이. 물론 뭐 8배속만 돼도 대역폭은 뭐 요즘 나오는 그래픽 카드들 충분히 활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물론 뭐 최근에 나온 30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 차이가 날 수는 있는데, 뭐 쓰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대신 이제 1배속은 안 되겠죠. 1배속에도 여기 뒤에가 트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긴 그래픽 카드 꼽으면 인식은 됩니다. 그 대신 이제 배속의 문제가, 대역폭의 문제가 생기겠죠. 오늘은 요거 1배속짜리, 16배속짜리 이렇게 교체를 할 거고요. 자, 핀이 왜 하나만 교체가 안 되냐면,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꾸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서 오늘은 이거 하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만약에 이제 이 핀이 맨 뒤쪽 거 볼게요. 이게 하나가 만약에 부러지거나 이렇게 뭐 파손됐어요. 이렇게 텐션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돼야지만 이제 그래픽 카드가 이렇게 슬롯이 꼽히면서 접점이 되겠죠. 근데 얘가 부러지면 이 핀이 위로 빠지는 구성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빼냐면, 메인보드에서 이 소켓을 추출했어요. 이 바닥면에서 얘를 핀을 빼게 돼 있어요. 제가 하나 빼 올려 볼게요. 자꾸 당기면 꽉 누르고 있을 땐 잘 안 나와요. 자, 이렇게 빠지죠. 자, 이렇게 빠집니다. 이렇게 핀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핀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PCI 지금 익스프레스 슬롯의 핀입니다. 메모리도 뭐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 밑에가 조금 더 넓어요. 밑에가 좀 넓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게 핀이 만약에 위에서 이렇게 들어가주면 핀 교체하기 쉽겠죠. 뭐 이 상태에서, 자, 요런 구조니까 이렇게 해서 집어넣으면 여기서 걸립니다. 입구 사출된 부분에서. 물론 뭐 이렇게 열처리를 해서 억지로 밀어 넣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렇게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위쪽에서는 실장이 안 돼요. 실장이 안 되게 되어 있는 방식이고요. 이 뒤쪽에서 밀어 넣으려면 소켓을 다 드러내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핀이 지그재그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밀어 넣고요. 그다음에 반대쪽에는 이제 그 핀 리드를 하면서 밀어내야 되거든요. 다 안 들어갔잖아요. 이쪽으로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밀어내시면 반대쪽으로 튀어나와 버려요. 그렇죠? 이쪽으로 나오죠. 여기 눌러주고 뒤를 살짝 눌러서 밀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소켓 추출만 되면 뭐 핀 하나 교체하는 거야 문제가 안 됩니다. 이렇게 밀어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앞대면 하면 되겠죠. 핀이 들어갔죠.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저렇게 파손된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이렇게 해서 소켓 교체 가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문제 때문에 이제 또 정상화도 안 하거나 하면 그 부분이 또 복구되면 다행인데, 안 되면 그것도 참 난감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켓 교체하는 것도 일이지만, 하고 나서 정상화도 안 해주면 또 그 허탈감은 이제 다른 문제 때문에 메인보드 정상화도 안 하거나 하면 조금 이제 허탈하죠. 그런 경우는 저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비용 받기도 참 애매해요. 이제 수리가 안 된 건데 비용 청구한 것도 그렇고. 근데 사실 소켓은 제가 미리 안내를 드립니다. 소켓 교체는 이제 작동 유무와 관련 없이 해당 공인비는 기본적으로 측정해서 이제 비용을 제가 청구를 하거든요. 뭐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시면 되고, 물론 뭐 디핑기로 하면 간단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일단은 디핑기로는 잘 추출용으로만 작업합니다. 뭐 간단하게 이제 핀이 작은 거는 디핑기를 활용해서 작업을 해드리는데,
이렇게 핀이 많고 하는 거는 일일이 이제 수작업으로 한다고 보시면 돼요. 오늘은 요 교체를 한번 해볼게요. 콘덴사도 두 개가 파손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준비해 놨어요. 예. 뭐 저게 용량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파손됐으니까 이걸로 교체를 해 줄 겁니다. 자, 이제 이거를 제거를 해야 되겠죠. 제거를 해야 되는데 조심하지 않으면 또 패턴들이 날아가고 소자들이 막 파손되고 이렇게 찍힘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각도를 보고요. 한번 제거를 해 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딱딱하게 물고 있어요. 이렇게 딱딱한데도 불구하고 부러졌다면 충격이 엄청나게 가해졌다는 얘기인데 교체하고도 내충 회로에 문제가 있거나 하면 좀 곤란해지겠죠. 저랑 상담을 통해서 수리를 하기로 하셨으니까 최대한 뭐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16배속 캡은 다 제거를 했어요. 여기도 보면 밑에 소자류가 하나가 데미지를 좀 받았죠. 얘는 뭐 문제가 있으면 교체하면 되고요. 나머지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 핀들을 다 제거해야 되거든요. 하나씩 다 제거해야 돼요. 여기 핀 뿌리가 있는 게 제거할 때 좀 편해요. 인두기를 대고 싹싹 뽑아 올리면 되거든요. 근데 뿌리가 없으면 작업하는데 조금 더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게 핀을 제가 일부러 이렇게 다 남겨 놓은 거예요. 밑에 1배속도 뽑아 볼게요. 이렇게 뽑혔어요. 자, 이제 한 핀씩 일괄 제거토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장시간 수작업 기준으로 이제 소켓 제거하고 PCB 기판, 홀 작업까지 다 했어요. 이제 이게 일이 수작업 하려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이제 파손된 소켓 드러내는 것부터 일이고요. 소켓을 너무 이렇게 강제로 막 뒤틀게 되면 이런 주변에 있는 소자들 다 파손이 되고요. 문제가 또 심각하거든요. 그렇다고 이제 이 납주에 전체를 담가서 빼게 되면 이런 이제 뭐 SMD 실장되어 있는 소자들이 이탈하는 경우도 좀 많이 발생을 해요. 물론 뭐 리페어 전문적으로 하고 이렇게 전체 소켓을 많이 이렇게 교체하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 규격별로 해서 소켓 가려 할 수 있는 다 이제 장비들이 다 있어요. 이제 그렇게까지 다 구비해 놓고는 저는 뭐 따로 작업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만 수리 진행을 하거든요. 이제 오늘은 이제 수작업 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근데 이게 하고 나면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이게 PCB 기판에 있는 이 납을 다 잔납을 제거하는 게 가장 일이에요. 이게 다청 레이어이기 때문에 일반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두께가 좀 있어요. 그래서
소켓 제거하고 기본 핀들을 인두기로 어느 정도 제거한 다음에는 이런 솔더윅 있죠? 이게 납을 빨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로 어느 정도 이제 잔납을 많은 납들은 다 제거를 하고요. 물론 얘도 이제 열 처리 좀 잘하면 한 방에 속속 다 빨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기판이 두꺼운 PCB일수록 잘 안 빨립니다. 이전에 무연납 같은 경우, 유연납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빨리거든요. 뭐 이런 것도 써도 되고, 납 흡입기 써도 되는데, 이래 유연납이고, 이렇게 핀, 홀이 작고요. 이렇게 수량이 많은 경우에는 조금 작업하기 힘들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게,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손드릴입니다. 미니 공장용 드릴이거든요. 이게 이제, 굵기가 요 홀에 맞게끔. 그 대신 이게 너무 굵어버리면, 기판을 뚫어버리면 안 되겠죠. 지금 요렇게 납이 딱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홀 있죠? 요 중간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통과가 돼야 돼요. 그래서 굵기나 이런 거는 그 핀 규격에 맞춰서 PCB의 홀 규격에 맞춰서 이렇게 잘 뚫어 주셔야 되고요. 이걸 뭐 실수하게 되면 옆에 있는 이제 이 회로들 또는 이제 이 기판이 관통되거나 이 납땜할 수 있는 이 패드가 다 날아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도 물론 조심을 하셔야 돼요. 이거 쓰는 것도 좀 신중히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상이 좀 나왔지만은 우리 그 흡입기 진공 흡입기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빨아들이는 방법이 있는데 조건이 우리 열풍기 있죠. 열풍기 한 250도 정도 이게 기판에 데미지를 가해야지만 납이 완벽하게 넣고 이 흡입기로 빨아들였을 때 완벽하게 빨립니다. 근데 이것도 제가 추천드리진 않아요. 왜냐면 이제 열풍기를 계속 이제 이 많은 핀들 뺄 때 한두 개는 상관없겠죠. 근데 이게 핀들이 많으면 메인보드에 계속 지속적인 열 데미지를 줘야 돼요. 그래서 그것도 별로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납흡입기 이런 거. 네,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신경 쓰면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인두기처럼 돼서 이렇게 납을 빨아들일 수 있는 게 있어요, 자동으로. 네, 이런 게 있는데 이것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무연납 대응에는 안 맞고요. 무연납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제 수작업 하실 때는 안전한 게 솔드윅 쓰시고 나머지는 이 손 드릴로 일일이 일괄 구멍을 다 이제 일일이 확인해서 뚫어주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요거 정리는 거의 다 됐고요. 이제 커넥터를 실장하고 납땜만 하면 됩니다. 납땜도 물론 디핑기를 활용해서 이렇게 일괄 납땜을 하면 되는데 수작업이니까 전체 손 인두기를 통해서 납땜을 하는 것까지 마무리를 지을게요. 저는 디핑기가 있지만 굉장히 큰 것부터 다 보유하고 있는데 사실 디핑기보다는 시간이 좀 걸려도 이렇게 수작업을 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작업이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수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일이 많습니다. 수작업을 하게 되면. 그렇다 보시면 되고, 우선 이제 커넥터 납땜만 해볼게요. 자, 이게 이제 16배속. 네, 전체 핀이 다 있는 게 이제 16배속 슬롯이고요. 여기 이제 1배속. 네, 이렇게 돼 있죠. 1배속 같은 경우에는 장착할 때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핀이 많이 없기 때문에, 여기 핀들 있죠. 근데 이게 핀이 틀어지거나 꺾여 있으면 안 돼요. 일괄 이제 교정을 다 하셔서 정확하게 이제 이게 홀에 맞게끔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게 안 들어간다고 막 흔들게 되면 핀들이 다 이게 틀어지면 이제 핀을 다시 교정하든지 부러지면 이제 다른 핀으로 다시 이식해서 해야 돼요. 이건 잘 들어가지죠, 이렇게. 핀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걸 얹으면 들어가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핀들이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홀 작업을 완벽하게 다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이렇게 꼽아서 뒤쪽에서 납땜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들어가지죠. 그 다음에 콘덴사는 아까 뭐 보여드렸다시피 불량난 콘덴사 교체할 때는 뭐 뒤쪽에서 이렇게 인두기를 열을 줘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어차피 불량난은 빼야 되기 때문에 파손해서 위에서 뽑아내고요. 무연납 기준입니다. 유연납이야 이래나 저래나 이게 납땜이 쉬워요. 근데 무연납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잘 안 되거든요. 이걸 위에서 빼내버리고 핀은 인두기를 통해서 이제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홀 작업한 다음에 이걸 이렇게 이제 꼽아주면 되는 거죠. 꼽으면 쉽게 이제 들어가지죠. 반대쪽에 이제 납땜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둘 다 이렇게 해서 실장 해주면 되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긴 겁니다. 이 긴 거. 긴 게 이게 핀이 정렬이 다 돼 있다고는 하지만 이게 꼽을 때 정말 힘들어요. 정말 신중하게 잘 꼽아야 되거든요. 핀이 많기 때문에 홀 작업이 잘 돼 있으면 이렇게 잘 들어갑니다. 잘 들어갔죠? 자, 들어가고 나서 이제 마지막 확인해야 될 게 핀들이 다 있는지 봐야 돼요.
자, 이렇게 핀들. 물론 뭐 이제 뭐 그라운드 핀이나 이제 휘어 핀이라고 하죠. 이제 미사용 핀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 핀들이 없으면 또 이제 보기 싫고, 그 핀이 가지런히 다 100% 다 있어야 돼요. 이게 홀이 잘못돼서 이게 잘못되면 밑에 바닥 쪽이 핀이 하나 없거나 위쪽이 핀이 이렇게 뭐 찌그러져 있다든지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핀 정렬이 잘 되어 있는지, 핀이 빠진 데가 없는지 다 봐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안 보고 그냥 또 했다가 다시 제거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저번에도 제가 이제 몇 번 실수한 적이 있는데, 그럼 정말 멘붕 옵니다. 다시 뜯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신중하게 잘 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핀 작업 다 봐야 되고요. 이렇게 핀이 100%다 있는지. 그리고 이제 뒤집어서 이제 납땜을 뭐 앞쪽 핀 한 개, 뒤쪽 핀 한 개 납땜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완전 뒤집어서 일괄 납땜을 할 거거든요. 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뭐 테이프로 이렇게 고정시키고 하셔도 되고요. 그냥 살짝 뒤집어서 납을 한 두 핀만 일단 납땜을 해둘게요. 빠지면 안 되니까. 핀을 잡고 있는 이제 고정 핀이 따로 있거든요. 이제 그라운드도 되고 고정 핀인데 이 핀을 납땜해 놓으면 핀이 흔들리거나 빠지지는 않습니다. 이 두 개만 일단 먼저 해놓고요. 그리고 1배속짜리도 빠지지 않게 한 펜씩만 꽂아두고요. 커넥터는 이제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이거 반대로 연결하시면 키는 순간 뻥하고 폭발합니다. 그래서 이거 띠 잘 보시고, 뭐 띠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설계 오류일 수 있는데 그런 모델들이 있으니까 항상 커넥터 하실 때는 기존에 어떻게 치부되어 있는지 잘 보시고 그 방향대로 해주시면 돼요. 일단 한쪽 다리만 하고요. 얘는 띠가 이제 마이너스로 정상적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일단 뒤쪽에 납땜은 안 됐지만 커넥터 실장까지는 다 된 상태입니다. 일단 마지막 핀들을 한 번 더 확인하고요. 핀이 빠진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가장 중요합니다. 다 납땜하고 나서 핀이 문제 있으면 멘붕 오거든요. 일단 다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돌려서 납땜만 일괄 진행하면 돼요. 플러스를 조금 발라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 기본 납땜은 다 됐어요. 납이 조금 빠진 부분들 좀 덧대주도록 할게요. 냉납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자, 지금 플러스 때문에 많이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이거를 세척을 좀 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면 뭐 수작한 거 치고는 납땜이 다 잘 됐어요. 잘 됐죠? 냉납 발생된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나머지 이제 플럭스를 조금 더 제거하고요. 저 앞쪽 부분에 넘어왔던 플럭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PCI 소켓 교체죠. 슬롯 교체 수작업은 끝났습니다. 이제 자리를 옮겨서 이제 마지막 인식이 잘 돼야 되겠죠. 인식이 안 되면 이제 또 저도 멘붕이 올 것 같네요. 인식이 잘 되고 작동이 잘 돼줘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수리 다이에서 테스트 다이로 좀 옮겨서 몇 가지 테스트 영상을 이제 마무리 영상을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또 대망의 테스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CPU는 따라 보내주셔서 저 테스트 CPU 사용할 거고요. 이것도 CPU가 코어 i5 8600K거든요. 이게 웃긴 게 분량은 분량입니다. 이게 딱 3D 게임만 안 돼요. 나머지는 다 되는데 3D 게임만 안 되거든요. 이건 보증 처리센터에서도 보증이 안 되는 제품이라서 제가 테스트용으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실장됐죠. 이쪽에 이렇게 되어 있고, 나름 깔끔하게 잘 된 것 같습니다. 콘덴서 2개, 1배속, 16배속.
여기 배치했어요. 메모리는 어차피 메인보드 기능 테스트도 다 해야 되니까 메모리는 풀뱅크랑 꽂아볼게요. 자, 이게 라즈 카드인데요. 이 채굴용이 많이 쓰는 거죠. 제가 이제 뭐 메인보드 테스트하고 할 때 매번 그래픽 카드를 뺐다 꽂았다 하기 귀찮아서 이렇게 또 연장해가 만들어 놨어요. 대기 전환하고 다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요걸로 일단은 그래픽 카드 슬롯 인식되는 거 두 개 다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픽 카드를 16배속에 꼽아서 간단히 테스트 해보면 되겠죠. 첫 번째 16배속 라인에 꽂고요. 네, 대기 전환 들어오죠. 켜보도록 할게요. 네, 화면 떴어요. 메모리 인식도 다 잘 됐어요. 꽂고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뒤쪽에 이제 1배속짜리는 지금 옮겨서 테스트 해보면 되겠죠. 끄고요. 여기에다가 또 여기도 물론 그래픽 카드는 작동이 됩니다. 이게 뒤에가 트인 경우가 있거든요. 조금 이제 고급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큰 그래픽 카드를 꼽아도 뭐 대역폭 문제가 발생을 하겠지만은 그래픽 카드는 작동을 해요. 여기 꽂고 켜볼게요. 네, 화면 들어오죠. 결론은 이제 소켓 문제만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소켓이랑 이제 뭐 컨덴서 교체가 돼서 원래 이렇게 이제 스틸 재질로 동일한 걸 해주면 좋은데 동일한 게 지금 없으니까 이걸로 교체를 했어요. 잘 작동됩니다. 그럼 이제 요거 빼고요. 이 슬롯만 주 16배속 슬롯만 그래픽 카드를 옮겨서 대역폭 정상 작동하는지 16배속 3.0으로 정상 작동하는지 테스트만 하면 다 끝나고 나머지는 이제 제가 뭐 메인보드 기본 테스트는 제가 별도로 해볼 예정이에요. 이제 해서 윈도우 진입 후에 몇 가지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부팅이 다 됐죠. 보시면 이제 지금 16배속 3.0 지금 16배속 1.1로 뜨는데요. 이게 로드가 걸리면 아마 이게 바뀔 겁니다. 변경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로드 한번 시켜볼게요. 로드는 됐고요. 네, 여기 보면 이제 3.0으로 바뀌었죠.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16배속 3.0으로 해서 다 지금 정상 작동을 한다 보시면 돼요. 다행히 뭐 슬롯만 문제라서 다행이에요. 이게 뭐 심한 충격으로 내층 회로에 문제가 생겼거나 또 그렇게 됐으면 수리 시큰하고 또 이제 문제가 좀 멘붕에 빠지죠. 그래서 뭐 다행입니다. 그래서 슬롯 교체는 잘 된 것 같고요. 뭐 테스트는 제가 좀 쭉 해볼 거예요. 테스트는 쭉 해볼 거고 나머지 부품들은 뭐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른 기능도 부팅되고 하는데 이상이 없는 거 보니까 이상이 없어 보이고요. 이번 수리기는 PCI 익스프레스 이제 16배속짜리랑 1배속짜리 그 다음에 이제 콘덴사들 이렇게 충격으로 인해서 파손되는 거 수작업으로 소켓 교체하는 거 보여드렸어요. 이게 뭐 일이 없어 보이지만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조금 이제 청구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우선은 이제 개인용 같은 경우는 중고 시세하고 가치성을 따져서 수리 진행하셔야 되겠죠. 요거는 수리가 요번 건 잘 된 것 같고요. 요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